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한온 시스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한온 시스템 엄청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 최근에 엄청 핫하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소통방 유저분들께서 많이 좀 물어보시길래 분석 영상 한번 촬영해 봅니다. 최근에 2월 달에 주가가 시원하게 또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주저앉은 모습이고, 한우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쟁 이슈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좀 많이 밀렸죠. 그래서 특별한 기업의 악재라던가 주가 상승을 못할 만큼의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란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이슈가 조금 일단락되면서 5.9% 가까운 상승세로 지금 마감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이에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차 주가 보시면, 자, 현대차. 얘가 지금, 이번 코스피 상승장에서 주가가 지금 한 5배 가까이 올랐어요. 5배 가까이 올랐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부품주들이 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부품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이 완성차 업체들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야 낙수 효과를 받고 나서 그 다음 텀에 오르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들 특히나 이제 완성차 업체와 관련된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높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한 매출액 100억을 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3억, 4억, 많아봤자 5, 6억 정도 나온다. 비율로 봤을 때 그 정도 영업이익률을 마진율이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냐 가치주냐라고 봤을 때 이미 이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엄청 큰 회사예요. 엄청 큰 회사고 시가총액이 지금 4조가 가까이 되거든요. 4조가 되는데 얘네들은 이 가치주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성숙 단계에 좀 머물러 있는 회사고, 그 다음 현금 흐름이 어떻게 괜찮느냐, 또는 이 기업의 사세 확장을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들을 다변화시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주가의 향방을 가리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변화를 지금 하고 있냐면, 재무 구조는 매우 우수합니다. 얘네들이 뭐 빚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 인터넷 기사에서 좀 본 적이 있는데, 자, 얘네들 재무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얘네들 작년도 기준, 25년도 기준인데 25년도에 부채 비율 168%에 유보율 2,947%입니다. 현금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성숙한 회사기 때문에 얘네들이 흑자냐 적자냐 이런 재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것들은 크게 없어요. 자, 얘 재무 구조 보면은 아까도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 얘네들 매출액이 25년도 12월 달 기준으로 10조 8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2조 2,700억이에요.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이 3%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3%안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돈을 많이 남겨 먹는 회사냐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좀 파이를 크게 먹는 회사다. 그래서 꾸준한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2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었던 이유는 유상증자 이슈였습니다. 자, 유상증자 이슈였는데 그 관련된 좀 악성 그런 기사들도 좀 나왔는데 빚 갚는데 돈 다 썼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얘들 이미 돈 많아요. 회사에 돈 많고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주가를 꼬꾸라지게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 종목을 좀 오랫동안 봐왔었던 종목인데 얘네들이 2019년도경에 이 캐나다에 있는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유업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부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엄청 큰 금액의 M&A가 좀 이루어졌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2019년도 초였어요. 19년도 초에 그 이 사업부를 인수를 하고 주가가 실제로 한 2배 가까이 바닥 대비해서 2배 넘게 상승을 시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상승을 시키지만 보통 그 기대감이 결과치로 나오느냐 그게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리거든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사업부를 인수하고 나서 커다란 그런 퍼포먼스는 없었다. 자, 어떤 퍼포먼스가 좀 있었어야 되냐면 이 한원 시스템의 그 사업 보고서를 좀 보시게 되면
얘들 그 자동차 부품주라 그랬죠. 특히나 이제 국내 상장 자동차 부품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보시면은 주요 매출처 해가지고 현대차 21%, 현대모비스 19%. 그러니까 현대그룹사에다가 40% 가까이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드사에다가 12.48%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일 자동차라든가 미국 자동차 그런 브랜드에다가 납품하는 그런 비율은 아주 낮은 편에 속하고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에만 이렇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에 비해서 판매량이 3배, 4배 급증하지 않은 이상 얘네들도 매출이 그냥 스테디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의 유형들은요. 꾸준한 기업들, 물론 가장 정석적인 투자고 그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투자하는 방법이 되겠지만 얘네들이 원래 매달 100억씩 매출을 내다가 갑자기 1000억, 2000억 매출 100%, 200%, 1000%, 2000% 이런 실적 증가들이 시장에서 훨씬 더 각광받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바라보셔야 되는 종목인데 자, 여러분들 일단 주주분들 고생하고 계신 주주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떨어지나 하고 여기는 저점일 거야 하고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다가 여기까지 물타기를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손 떼버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투자하시다가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저는 종목을 많이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몇십억, 몇백억을 운영하는 게 아닌 이상 저는 많아야 돼 종목. 두세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보통 개인 투자분들이 투자를 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자, 고점에서 일단 뉴스 보고 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를 해요. 한 30% 떨어지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한번 하죠. 여기서 또 물타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 물타도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손실률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관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 얘는 안 되는 회사야. 이런 데 투자해봤자 돈이 안 되니까 차라리 얘는 그냥 내가 10년, 20년 나중에 자식 물려주고 손주 물려준다라고 생각하고 가냥 냅두고 언젠가는 오겠지. 다른 종목을 한번 갈아타자 하고 다른 종목이 또 꼭대기 잡아탑니다. 자, 저는 한 종목을 펼 때 제대로 팹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구간들이 아마 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가 이제 악성 매물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라운드 피겨 구간이 될 수 있는 만원대 라인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하락에서 25년도 구간 하락 저점에서 여기 저점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래 그렇지 이렇게 보면은 저점 같거든요. 야, 이제 반등 시작하나 보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땅굴을 한번 더 파죠. 이럴 때는 물을 못 탑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는 물을 못 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렸었던 투자자들이 거의 이제 본전 탈출 내지 약수익권에서 이제 빠져나온 구간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수익 본 투자자들 이탈하는 구간들 한 번. 자, 그러면은 이제 나름 바닥 구간에서 매물대는 가볍게 소화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런 타겟팅 해야 되는 목표가는 이제 6,300원 라인대라고 보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가벼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급락이 나온 구간들에서는 개인 투자들이 겁을 먹고 엔간해서는 물을 잘 못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닥인가 싶을 때쯤 타는 거지 급락이 나올 때쯤 떨어지는 칼날에 잘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은 매물대가 깊지가 않아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9,300원대인데 우리가 조금 러프하게 본다면 향 구간에서 2점 몇 배, 한 3배 가까운 상승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없어 보인다. 다만 여러분들 저는 바닥에 있는 주식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꼭대기 있는 주식을 올라타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아닌데 자, 우리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우리 자동차 부품주 특히나 이제 이 전기차 하이브리드 시대에서 가장 우리 각광받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이 에코프로를 한번 보시면요. 에코프로도 보면은 우리가 이 에코프로의 해다라고 불릴 만큼 이슈가 뜨거웠었던 2023년도에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때 한 150만 원까지 갔었죠, 그죠? 150만 원까지 가고 액면 분할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전환이 돼서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겨우겨우 이제 여기도 이제 물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1차 매물, 악성 매물 소화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지난 거를 쉽게 보면 안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2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2년이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닥인 것과 그리고 이제 상승을 시작했냐와는 아주 다르게 개별적으로 보셔야 된다. 저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투자할 때는 이런 에코프로 같이 이미 상승이 시작되고 힘이 들어왔을 때, 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좀 들어가는 것들을 선호로 하지. 우리가 바닥인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것은 배팅이다, 배팅. 그래서 저는 배팅이 아니라 확실한 자리에서 이미 상승의 힘이 확인된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들을 좋아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저점도 계속적으로 위협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줄 때 변동성 확대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데서 한번 속임수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구간을 깨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런 자리에서 강한 거래량들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쉽게 훼손시키진 못할 것이다. 다만 속임수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어디 구간입니까? 만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인다. 만원짜리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이걸 내가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이 전고점 부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 대형주들, 이 한올 시스템이요, 일반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피 200에 편입된 아주 우량주에 속합니다. 이런 종목들 보시면요. 자, 넷마블 같은 게임주들도 한번 보시면 얘네들이 바닥 따지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 걸려요. 이런 시간도 여러분들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카카오 이런 애들도 한번 보자고요. 넷마블 같은 종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변동성이 좀 큰 편이지만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49,000원 라인 때인데 아직도 47,000원. 제가 22년도에 4만 원대 후반대였는데 아직도 지금 4만 원 후반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단순히 이렇게 주가의 저가 메리트만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됐느냐에 대한 게임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한우 시스템을 좀 유력하게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판매량이 증가를 많이 했죠. 특히나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BYD 차량도 많이 구매들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타고 나면은 야, 난 이제 전기차밖에 못 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야, 이걸 불편해서 어떻게 타냐. 매번 충전해야 되고 충전소도 많이 없고 충전할 때마다 그렇게 30분,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타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히트펌프라는 부품인데 그 히트펌프라는 그 부품을 얘네들이 생산을 하고 있다. 히트펌프라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이고 그게 이제 전 세계 기술력 2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의 모멘텀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대차 없고 파는다. 현대위아 배터리 열 관리로 한우 시스템 추격. 자, 이렇게 지금 이 한우 시스템도 아주 우량하고 현대차를 등에 업고 있는 기업이었지만 현대차가 현대위아를 더 살려주겠다 이런 기사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한우 시스템이 따라잡힌다 이런 모습보다는 현대 잘 나가요라는 그런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크게 위협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산업 전반적인 생태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 너무 좋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좋고 기업 자체도 너무 좋고 재무 구조 자체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빠져봤자 얼마나 더 빠지겠냐라는 마음으로 장기 투자하실 분들 그리고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전략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채널 영상 보시면은 더보기란에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따로 계시는 소통방이 따로 있어요. 제가 실전으로 종목 추천도 드리고 시황도 드리고 하는 그런 소통방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좀 입장하시고 다른 분들도 좀 소개를 시켜주셔서 입장하시면은 제가 좋은 종목들, 좋은 시황들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입장들 해주시고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우 시스템 분석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